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저는 대한내과의사회와 대한위대장내시경학회에서 임원으로 활동하고 있고요. 현재는 서울시 중랑구에서 서울굿모닝내과 원장으로 진료하고 있는 최대한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같이 살펴볼 내용은 대장 용종에 대한 겁니다. 그래서 대장 용종을 많이 제거하는데요. 제거한 날에는 대장 용종을 제거했다고 설명을 들으실 거고, 또 조직검사 결과를 확인하러 갈 때는 또 선종이라고 설명을 들을 겁니다. 그래서 대장 용종과 선종이 다르나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있을 거예요. 쉬운 거일 수도 있지만 그런 부분에서 한번 오늘 알아보고 여러 가지 용종의 종류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용종과 선종 차이 알아보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요즘에 대장 내시경을 하고 용종을 제거하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대장 내시경 시행 후 용종 조제술을 시행받고 계세요. 용종 제거한 그 당일날에는 용종을 제거했습니다. 이렇게 설명을 들으실 거예요. 그런데 며칠 후에 조직검사 결과가 나오고 다시 이제 병원에 방문했을 때는 선종이었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들으실 수가 있어요. 더 흔하지 않는 케이스로는 어떤 암이었다, 점막내암이었다, 또는 단순 증식성 용종, 즉 쉽게 말해서 무록이라는 말도 들을 수 있고, 그래서 헷갈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런 용종은 무엇이고 선종과 어떤 차이가 있는지 그런 개념에 대해서 좀 알아보고, 또 대장암에 대해서 별도의 이야기지만 대장암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대장 용종은 간단하게 말해서 이제 이 그림이 오늘의 이제 요약이자 결론인데요. 용종은 통칭하는 용어입니다. 그러니까 대장의 장관, 그러니까 대장 내에서 대변이 지나가는 길을 장관이라고 하는데, 대장의 장관에 돌출되어서 혹처럼 보이는 거에 모든 거의 통칭을 용종이라고 말하는 거죠. 그 용종 안에 조직검사 결과 후에 확인할 수 있는 것들로 용종의 종류가 분류됩니다. 용종이었는데 조직검사를 확인해 보니까 선종이었구나, 이렇게 분류가 되는 거죠. 혹은 위암종이었구나, 혹은 단순 염증성 용종 변화였구나, 이렇게 구분이 될 수 있습니다. 또 암세포가 확인된다면 대장암이었던 거죠. 그래서 대장의 장관에 혹처럼 돌출되어 있는 것을 총칭해서 용종이라고 하고요. 조직검사 후에 결과에 따라서 이렇게 다양하게 용종이 결정이 되는데, 오늘은 그 중에 하나인 선종. 왜 선종을 이렇게 이제 오늘 확인하게 되었냐면은, 선종이 사실 가장 흔하게도 하고 또 결국 암으로 가는 전 단계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오늘 선종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용종은 총칭하는 용어, 그리고 그 중에서 조직검사 후에 확인할 수 있는 것 중에 한 가지가 바로 선종이 되겠습니다. 보시면은 말씀드린 것처럼 대장 용종의 분류, 그래서 이 왼쪽에 있는 이 그림이, 이 사진이 정상적인 대장의 모습이겠습니다. 약간 혈관이 좀 발달돼 있고 매끈매끈하게 코팅이 되어 있고, 사실 아무것도 돌출되어 있지가 않죠. 이게 정상인데 오른쪽을 보면 뭔가 이렇게 돌출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혹처럼 보여요. 그래서 내시경한 당일날에는 이렇게 혹이다, 용종이 있다, 이렇게 이제 말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대장 내시경에서 정상적인 이렇게 밋밋한 평면이 아니고 돌출된 자체를 용종이라고 하고, 이 용종을 제거한 후에 조직검사 결과가 나오면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선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대장 용종의 분류,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선종이 여기에 해당되겠죠. 대장의 그 층은 총 4개의 층으로 크게 이루어져 있습니다.
가장 그 장관, 대변이 지나가는 길과 가장 맞닿아 있는 부분이 바로 이 상피층이겠죠. 상피세포에서 기원된 이런 그 종양, 그 중에서도 신생물성 용종. 여기서 신생물성이라는 것은 이제 암으로 갈 수 있다라는 의미의 용어입니다. 신생물성 용종 중에 대표가 바로 선종이 되겠습니다. 대장에서 용종을 제거했는데 상피세포에서 기원한 용종 중에 신생물성 용종, 즉 나중에 암이 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것, 이런 것들을 선종이라고 하는 거죠. 선종은 뒤에도 나오겠지만 저도선종과 고도선종으로 또 구별이 됩니다. 이것은 이제 암이 될 수 있는 어떤 변화, 이것을 얼마나 적게 가지고 있느냐, 또 큰 변화가 있었느냐에 따라서 저도선종, 고도선종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아무래도 저도선종이면은 좀 더 심하지 않고 고도선종이면은 약간 암으로 갈 수 있는 확률이 더 높기 때문에 고도선종의 용종이 나왔다. 그러면 더 관심을 가지고 더 자주 대장 내시경을 좀 해봐야겠죠. 또 비상피 세포에서 기원한 용종으로는 종양성, 비종양성 나눌 수 있고 지방종, 평활근종, 혈관종, 림프 용종, 이물 유가종 등으로 구분될 수가 있겠습니다. 하지만 오늘의 주요 내용은 이 상피세포에서 기원한 이 신생물성 용종에서 이 선종이 되겠습니다. 자, 이것은 이 용종의 이런 여러 가지 종류 사진입니다. 위에 A, B, C, D 되어 있고요. 이런 것도 이제 관상선종이라고 부릅니다. 물론 내시경 사진으로는 구분할 수 없지만 추후에 이제 조직 검사에서 확인이 된 경우죠. 이 B도 선종입니다. 이거는 이제 관상 윤모 선종이라고 조직학적으로 확인했을 때 약간 육모의 형태가 좀 더 많은 경우를 이렇게 부를 수 있고요. 얼른 보면 이 C의 경우에는 이게 무슨 혹처럼 튀어나와 있는 게 있나라고 할 수 있어요. 용종이 아닌데 그럴 수 있는데 자세히 보면 이렇게 평평하게 이렇게 조금이라도 덜추되어 있는 부위가 있습니다. 이건 증식 용종이고요. D의 같은 경우에는 마찬가지로 좀 평평합니다. 그래서 무경성 톱니상 병변이라고 하고 있죠. 톱니상 병변이라는 말은 약간 조직 검사를 했을 때 톱니처럼 보인다라는 그런 특성이 있습니다. 이런 경우도 납작하지만 이런 톱니상 병변도 암 발생과 관련이 있기 때문에 특히 1cm 이상의 크기일 때에는 더 주의를 해야겠습니다. 이의 경우도 거치상 샘종이라고 부르고요. 그다음에 이건 경우도 가오성 폴립이라고 부르고 이 경우에는 이제 염증성 변화에 의한 어떤 용종이라고 보겠습니다. 그래서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이런 걸 전부 다 총칭해서 용종이라고 말을 하고 이렇게 조직학적으로 선종으로 확인된 경우 이렇게 선종이라고 명칭을 하게 됩니다. 앞에서 말씀드렸다시피 그럼 이제 조직 검사가 어떤 것이냐를 간단하게 이렇게 또 그림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왼쪽 그림은 이제 대장 내시경 한 날이죠. 대장 내시경을 시행한 날 대장의 어떤 내부 장관으로 들어갔을 때 혹이 발견되고 이것을 이런 포셉이나 어떤 스네어를 가지고 조직 검사, 그러니까 용종을 제거하는 거죠. 그래서 그 제거한 그 살점을 이렇게 특수 염색과 현미경을 이용해서 조직 병리로 확인을 하는 겁니다. 이게 이제 며칠 정도 이제 소요가 되고요. 여기에서 이 혹처럼 보였던 용종이 선종이었구나, 용종 중에 한 종류인 선종이었구나 이렇게 확인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용종 절제술로 제거한 이런 조직을 용종을 병리 조직 검사를 시행해서 조직학적으로 용종의 종류를 결정합니다. 그래서 이게 선종이었구나, 더 주의를 해야겠다, 이렇게 이제 생활 습관도 교정해야겠다, 내시경도 잘 정기적으로 해야겠다, 이렇게 이제 확인을 하는 것이죠.
자, 지금까지 이제 조직학적인 분류에 대해서 이제 알아보았습니다. 조직학적 분류. 이제 크기에 따라 이제 분류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굳이 크기를 이렇게 밀리미터인데 구분할 필요가 있냐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용종의 크기는 매우 중요합니다. 왜냐하면은 단순히 이 용종이 크다라는 그런 것보다는 용종이 이렇게 1cm 이상이면은 벌써 암으로 갈 수 있는 위험도가 높아지기 때문에 용종의 사이즈가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 아주 작은 와이셔츠의 안쪽에 있는 어떤 이런 단추보다도 작은 5mm 이하의 용종인 경우에는 이제 미세 용종이라고 부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5mm에서 9mm 정도는 우리 와이셔츠 손목에 있는 단추 정도, 1cm 이하 정도, 그거보다 작은 용종을 이제 작은 용종이라 부르고요. 1cm 이상 크다. 이 용종에서 1cm라는 이런 크기는 좀 의미가 있습니다. 1cm 이상일 때 암으로 가는 어떤 확률이 좀 높아지고요. 그래서 1cm 이상, 웬만한 단추보다도 더 큰 그런 용종을 큰 용종, 라지 폴립이라고 말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용종을 제거했고 특히 1cm 이상이다. 그러면은 더 주의를 해야겠죠. 그래서 용종을 앞에서 말한 조직학적 분류와 별도로 크기에 따라서도 이렇게 구분할 수 있다. 이렇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이제 좀 전문가 의료진들이 보는 그런 표입니다. 이것까지는 아실 필요는 없는데 이제 참고용으로 가지고 왔습니다. 그래서 용종에 이제 이런 형태학적 분류도 있는 겁니다. 이렇게 목이 있는 경우, 목이 없는 경우, 또 얼른 봐서 튀어나와 보이진 않지만 평평한 경우, 이러한 경우도 용종을 이렇게 분류하는 게 있다. 이런 체계가 있다. 이렇게만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의 이제 주요 내용 선종입니다. 선종은 전체적인 대장 용종, 그러니까 대장의 장관 안에 돌출되어 있는 혹, 이런 전체의 이런 용종 중에 3분의 2가량을 차지합니다. 그러니까 선종이 중요하면서도 가장 많이 차지하는 것이죠. 그래서 대장 내시경을 하면 또 용종을 제거하면 선종이 많이 확인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선종은 왜 중요하냐? 이런 이형성증을 많이 동반하기 때문에 중요합니다. 자, 이형성증이라고 하는 것은 좀 나쁘게 변화되는 것입니다. 즉 암으로 가까워지는 나쁘게 변화되는 것을 이제 이형성증이라고 말을 하는 것이죠. 우리 뭐 야채나 채소 이런 것을 예를 들어보면 예를 들어서 뭐 호박이 작은 호박이 사이즈가 증가돼서 큰 호박으로 되는 것은 사실 문제가 안 되죠. 크기만 증가됐기 때문에. 하지만 호박이 약간 뭐 썩거나 부패하게 변했다. 이게 문제가 되는 것이죠. 이게 바로 이제 암으로 바뀌는 그런 비유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이형성증을 동반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선종은 암으로의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 중에서도 이런 이형성증을 많이 적게 동반하는 것을 이제 조도 선종이라고 하고요. 이형성증을 많이 동반하는 것을 고도 선종이라고 말을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선종 중에서도 앞에서 크기를 말씀드렸는데 1cm 이상이거나 여기서도 1cm가 등장을 하죠. 그리고 육모상, 약간 육모의 형태를 조직검사에서 확인하거나 또 고도 이형성증, 앞에서 말씀드린 이형성증이 많이 진행된 고도 이형성증이 있는 경우에는 대장암의 위험이 4배까지 증가되기 때문에 굉장히 의미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경우에는 매년 5%까지 악성 변화가 있겠습니다. 이제 아래에 또 중요한 말이 나오죠. 그래서 용종 절제술을 통해서 선종을 제거하면 대장암 발생을 예방할 수가 있겠습니다. 사람이 이렇게 앓을 수 있는 암 중에 이런 대장암 경우에는 이렇게 선종 단계에서 제거할 수 있기 때문에 예방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대장 내시경이 그래서 중요하고 암으로 가기 전에
조그만 이 형성증이 좀 동반됐더라도 선종 단계에서 제거를 해버리면 대장암이 거의 발생하지 않겠죠. 대장암이 갑자기 하늘에서 떨어져서 생긴 경우는 많지 않고 대부분 이런 선종이 변화되어서 이 형성증의 과정을 거친 다음에 사이즈가 증가돼서 대장암으로 가기 때문에 그 전 단계에서 제거를 하면 되겠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내용인데 정리를 하면 선종이 잘 동반하고 있는 이 형성증은 세포의 형태가 정상과 다르게, 그러니까 크기만 증가된 게 아니죠. 변형되는 현상으로서 암으로 진행될 수 있는 잠재적 위험성을 가지게 됐죠. 그래서 이 형성증의 정도에 따라서 저도선종, 고도선종으로 분류가 되겠습니다. 자, 선종에서 저도 이형성증, 그러니까 이형성증을 조금 동반한 저도 이형성증의 대표적인 또 이런 내시경 사진입니다. 이 첫 번째 사진 보면 약간의 목이 있고 유경성으로 뭔가 혹이 이 공간이 대장의 장관이고 이 혹이 덜춘데 있죠. 요게 이제 딱 발견하면 용종이죠. 큰 의미의 용종. 근데 이걸 조직 검사에서 확인해 봤더니 이 형성증을 그래도 다행히도 조금 동반한 저도 이 형성증을 동반한 선종으로 확인된 경우입니다. 옆에의 용종 같은 경우에는 좀 평평하면서도 약간 엠보싱 화장지처럼 볼록볼록한 형태, 평평한 형태. 아까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이런 형태도 있습니다. 꼭 용종이라고 해서 또 그 중에서 선종이라고 해서 볼록한 모양만 있는 게 아니라 이렇게 평평해서 잘 보이지 않는 경우도 많이 있기 때문에 잘 관찰을 하고 잘 제거를 해야겠죠. 그리고 이 사진의 용종 같은 경우에는 동그랗게 첫 번째 사진처럼 튀어나진 않았지만 반구 형태로 튀어나와 있지만 이런 정도의 용종이 있고 이것도 마찬가지로 절제를 하고 제거를 하고 조직 검사로 확인해 봤더니 저도 선종이 나온 케이스입니다. 이것은 이제 용종 절제술을 하고 있는 모습인데요. 또 마찬가지로 이 전체가 선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들은 조금 그래도 좀 착한 어떤 선종, 암으로 가는 게 좀 덜한 저도 선종이었던 거죠. 다음 이제 슬라이드를 보시면은 이번에는 좀 암과 더 가까운 암으로 잘못되게 이렇게 변형이 더 된 고도 이형성증을 동반한 선종의 사진들입니다. 물론 내시경 사진만으로 보고 바로 알 수는 없지만 얼른 육안으로 봐도 뭔가 좀 험하게 생기고 조금만 이렇게 포셉이나 스네어가 닿아도 뭔가 내시경 기구가 닿아도 좀 출혈이 좀 있고요. 그래서 이렇게 용종이 큰 경우에는 혈변 이런 것들이 좀 나오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다 이제 제거를 할 어떤 처음에는 용종이었다고 이제 명칭을 하겠죠. 제거해 봤고 며칠 동안 조직병리 검사를 해 봤더니 고도 이형성증을 동반한 선종이었던 거죠. 그래서 이러한 경우가 고도 이형성증을 동반한 선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런 고도 이형성증을 동반한 선종을 조직 검사를 하게 됩니다. 이렇게 혹처럼 대장의 장관으로 돌출되는 이 혹을 제거한 후에 절편화해서 조직병리 검사, 특수한 염색과 현미경을 이용해서 관찰한 결과 이렇게 육모의 형태가 많은 육모 선종 그리고 이형성증을 많이 동반한 고도 이형성증의 이런 육모 선종으로 확인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크고 또 고도 이형성증을 동반하고 육모 선종까지 확인된 경우이기 때문에 이러한 경우는 정말로 암과 가까운 그러한 케이스의 용종으로 확인되고 적절하게 다시 대장 내시경을 자주 해봐야겠습니다. 자, 이 사진은요. 얼른 봤을 때에는 어떤 돌출된 혹이 없습니다. 대장 내시경을 했는데 자세히 봐도 혹이 없어요. 하지만은
앞에서 이제 분류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평평한 용종도 있기 때문에 자세히 보시면은 이 노란색 화살표 부위, 이 부위가 용종이었던 거죠. 납작한 용종이었기 때문에 이러한 경우도 잘 살펴봐야 됩니다. 이러한 평평한 용종을 잘 찾고 살피기 위해서는 우리 그 대장 내시경을 하기 위해서 그 전날 장을 비우는 장 정결을 하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을 잘 해야 됩니다. 조금 힘드시더라도 의료진이 사전에 설명한 것처럼 장 정결제를 적절하게 잘 복용하고 또 물도 충분히 마시고 장을 깨끗하게 비워야 이런 시술하는 의사가 이렇게 잘 찾을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은 또 장 정결을 하면서 너무 많이 배가 아프다 또는 뭐 출혈이 있다 그러면은 또 장 정결을 중지하고 과감하게 다시 다니시는 원장님과 상의해서 좀 연기를 해야 됩니다. 그러한 경우가 아니라면은 적절하게 잘 정결을 하고 오시는 게 이러한 숨어 있는 이런 평평한 용종을 잘 찾을 수가 있겠습니다. 물론 본인들이 열심히 장 정결을 하고 오셔도 어떤 그분의 어떤 과거력이나 또 나이, 연령 이러한 것들 때문에 또 장 정결이 잘 되지 않은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건 없을 수 없는 케이스이고 그러한 경우가 아니라면은 적절하게 장 정결을 잘 하고 오는 게 아주 좋겠습니다. 여기도 이 왼쪽 오른쪽의 사진은 다 똑같은 위치입니다. 근데 얼른 봐도 동그랗게 튀어나온 그런 용종은 관찰이 잘 안 되고 있죠. 어디가 용종인지 잘 모를 수 있습니다. 이제 이건 일반적인 내시경이고 이제 조형증강 내시경으로 좀 특수하게 좀 더 잘 보게 봤더니 바로 이 부위가 용종이었던 거죠. 그래서 이렇게 평평하게 숨어 있는 이런 용종. 그리고 또 자세히 봤더니 이제 조직 검사해 보면 이런 게 톱니 모양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평평한 모양을 잘 봐야 됩니다. 마찬가지로 이 사진이 이 양쪽이 왼쪽 오른쪽이 똑같은 부위거든요. 다만 이제 내시경과 또 영상을 좀 증강해서 잘 보기 위한 것이고 어디에가 용종이 있는지 잘 모르겠죠. 이 부위가 바로 용종이었던 겁니다. 평평하게. 그래서 장 정결도 잘 해야 되고 또 적절하게 잘 찾아가면서 숨어 있는 용종을 잘 제거를 잘 해야 됩니다. 이건 이제 용종 절제술의 이제 과정을 좀 이제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용종 절제술의 한 종류 중에 또 점막 절제술이라고 있습니다. 이게 정상적인 그냥 대장의 모습입니다. 대장 내시경에서 정상적인 대장의 모습을 보고 좀 더 봤더니 이렇게 뭔가 납작하지만 주변에 평평한 부위보다는 좀 튀어나오는 부위가 있죠. 이게 바로 평평한 용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평평한 용종이 있다면 이 아래를 이렇게 띄우는 거죠. 주사침 같은 인젝터를 사용하여서 생리수 용액과 보일 수 있는 용액을 섞어서 띄웁니다. 그래서 출혈도 조금 최소화하고 시술자가 잘 볼 수 있도록 띄우는 거죠. 그리고 나서 이 부위를 이제 이런 올감이나 스네어로 이렇게 해서 감싼 다음에 전기 소삭술로 잘라내는 거죠. 그러면 이 다음 사진에서 나오겠지만 이 부위가 이렇게 잘라져 나갑니다. 여기에가 이렇게 용종이 있던 부위죠. 이 전 사진을 보면 그렇죠. 전 사진을 보면 잘라진 부위가 보입니다. 이렇게 있던 부위가 이렇게 잘라졌죠. 근데 자른 그 바로 몇 초 후인데도 이렇게 자세히 보면 피가 나고 있습니다. 용종도 혈액 공급을 받기 때문에 이렇게 자른 즉시 피가 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클립으로 이렇게 헤모클립이라고 하는데 이걸로 이렇게 딱 출혈되지 않도록 이렇게 묶어둡니다. 이제 어떤 환자분들은 이런 클립이 그러면은 뱃속에 계속 남아있지 않냐라고 또 질문하시는데
요 상처 부위가 회복되면서 이런 클립은 자동적으로 이제 대변으로 배설이 되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런 용종 절제술이라는 게 이렇게 이 시술 자체에서도 피가 날 수 있는 그런 시술입니다. 아무리 시술자가 용종 절제술을 잘 하여도 어떤 환자의 상태나 또 이런 혈관 분포, 또 용종의 크기 이러한 것들, 또 복용하고 있는 약제 이러한 것들 때문에 이렇게 출혈이 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불강력적으로 발생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 거죠. 그러기 때문에 용종 절제술을 시행받은 그런 당일에는 어떻게 이제 해야 되냐? 과도한 운동은 좀 피하는 게 좋습니다. 뭐 용종 절제술 한 날 뭐 운동을 한다든지 심한 운동을 하면 안 되겠지요. 그리고 금주 술은 또 안 드시는 게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 내시경 하기 위해서 많이 비워서 배고파서 용종 절제술 하고 나서 또 음식을 드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과식을 하지 않는 게 좋겠습니다. 이 용종도 제거한 부위도 어떻게 보면 상처이지 않습니까? 피도 날 수도 있고, 그리고 죽과 같은 부드러운 음식을 섭취하는 게 아주 좋겠습니다. 그리고 안정치하고 또 용종 절제술 한 당일날 이제 집에 귀가해서 있는데 혈변이나 복통 같은 그런 증상이 발생한다. 그러면은 밤에는 뭐 응급실이라든지 또 어느 정도 경미하면은 그 다음날 시행했던 또 원장님을 찾아가셔야 됩니다. 그리고 어떤 여러 가지 심장 질환이나 협심증 등 이러한 것들 때문에 아스피린 같은 항응고제를 복용하신 분들은 이런 원장님과 또 상의를 해야 됩니다. 용종 절제술 끝난 후에도 어떻게 복용하는지를 상의를 해야 되겠습니다. 지금까지는 단순 용종과 선종 이러한 것들을 말씀드렸는데 이번에는 좀 대장암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그림이에요. 이 노말 정상적인 대장이 어떤 세월이 흘러서 이런 선종으로, 이 아데노마가 선종이거든요. 선종으로 조그만 선종이었다가 사이즈가 증가되면서 또 세월이 흐르면 이렇게 암이 되는 거죠. 대장암이 갑자기 생긴 게 아니라 정상에서 여러 요인에 의해 선종이 발생하고 사이즈가 증가되어서 암으로 가는 겁니다. 더 또 중요한 것은 물론 암을 예방하기 위해서 선종 단계에서 제거하는 것, 그런 포인트도 중요하지만 정상에서 이 선종으로 가는 데까지는 오랜 세월이 걸려요. 오랜 세월이 걸리지만 일단 선종이 되고 나서 암으로 가는 것은 빨리 진행될 수 있습니다. 수년 안에도 갈 수 있어요.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이런 대장암의 발생 단계가 중요하죠. 선종일 때 제거하게 되면 이렇게 암으로 넘어가는 빠른 시기를 차단해서 대장암이 예방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러한 단계가 있다. 정상, 선종, 암의 단계가 있다. 그리고 이제 대장암의 발생 위치에 따라 이제 이건 용종 얘기가 아니라 이제 조직 검사에서 암으로 진단된 경우죠. 대장암. 그래서 요 그림 보면 이게 대장 파이프처럼 생긴 대장이죠. 이쪽이 이제 대변이 지나지 않은 장관이고 이걸 확대해 보면은 가장 안쪽이 점막층, 이렇게 점막 하층, 근육층, 이런 장막층 이렇게 네 개의 큰 층이 있어요. 이 층 어디에서 발생했냐, 어디까지 침범했냐. 가장 먼저 장막층에서 이제 처음에 이제 암이 발생을 대부분 하게 됩니다. 그에 따라서 용어 자체가 좀 다르기 때문에 이러한 용어 분류도 있다. 이런 것만 참고하면 되겠습니다. 가장 안쪽, 가장 초기에 상피층에서 있는 거기에 한정되어 있는 암은 이제 제자리암이라고 말을 하고, 이런 점막층에서도 이러한 고유층 점막근층에만 있는 걸 점막내암이라고 하고요. 점막층보다 더 침범해서 안쪽으로 이 혈관층, 이런 림프층까지 침범하는 걸 점막하층까지 침범하면 이때부터는 통상적으로 대장암이라고 부릅니다. 물론 여기서부터 이 모든 게 넓은 의미에서 이제 대장암이죠. 이건 대장암의 어디까지 침범했냐의 구분을 위해서 이렇게 용어를 한 거지 모두가 대장암이 되겠습니다. 하지만은 우리 그 진단서에 발행하는
코드는 좀 다를 수 있습니다. 이곳은 대장암이지만 코드는 다를 수 있어요. 자, 그러면은 선종이 됐든 아니면 대장암으로 진단을 받았든지 간에 또 선종이 나와도 대장암으로 이형성증을 동반해서 대장암으로 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이러한 것들을 잘 유념을 또 하셔야 됩니다. 어떻게 해야 되냐? 이런 식생활 개선, 이런 어떤 붉은 육류라든지 뭐 소고기 이런 것들 가능한 좀 피하는 게 좋습니다. 육 가공품, 뭐 햄이라든지 이렇게 가공된 육류. 그리고 섬유소를 좀 풍부하게 식사를 해야 되는데 섬유소에 식사를 하게 되면 이것도 위험 요인이 되겠습니다. 운동을 많이 해야 됩니다. 달리기라든지 뭐 빠른 걸음 걷기 이런 운동을 많이 하면은, 근데 이제 운동이 이제 부족하면 위험 요인이 되겠고요. 이걸 또 의외로 잘 모르시는 환자분들도 계세요. 비만도 위험 요인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체중 감량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BMI가 체질량 지수가 높다, 비만이다 그러면은 대장암의 위험도가 굉장히 상승하기 때문에 이런 비만도 대장암의 요인이라는 것을 확인을 하셔야 됩니다. 음주나 흡연도 위험 요인이 되겠고, 이러한 것들이 이런 위험 인자가 하나도 없어도 연령만으로 이 환자의 연령만으로도 대장암의 위험 요인이 되기 때문에 50세 이상에서는 또 검진도 받으시고 특별한 증상이 없어도 대장 내시경을 고려하셔야 됩니다. 이러한 염증성 만성 염증성 질환에서도 크론병이나 기형성 대장염 이런 UC에서도 대장암의 위험 요인이 되겠습니다. 자, 이제 이게 마지막 또 슬라이드인데요. 아까 처음에 있던 그림입니다. 그래서 오늘의 이제 주제에 맞게 다시 말씀을 드리면, 대장 내시경을 했는데 뭔가 정상적이지 않고 뭔가 돌출돼 있다, 대장 장관으로. 그것을 대장 내시경 한 날, 당일날에는 이제 용종이라고 보통 부릅니다. 뭔가 혹이 있다, 용종이 있었습니다. 그때가 이제 용종이 되겠죠. 그리고 며칠 동안 조직검사 결과로 확인했더니 선종이었습니다. 이렇게 이제 되는 거죠. 그래서 선종과 용종 이제 이렇게 구분이 되겠습니다. 용종은 뭔가 혹, 통칭하는 용어. 조직검사 후에 확인할 수 있는 게 선종. 그리고 선종은 암으로 갈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주의해야 된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적절하게 대장 내시경을 또 우리 단골로 다니시는 또 원장님들과 잘 적절한 진료를 해서 선종도 잘 발견하고 대장 내시경도 잘 시행해서 적절한 또 용종 조처술을 해서 궁극적으로는 이런 대장암을 예방하여서 또 이렇게 건강하게 이렇게 지내시면 되겠습니다. 예. 이상으로 또 오늘 제가 준비한 내용은 이렇게 마치도록 또 하겠습니다. 이렇게 또 질문이 또 있으시면은 제가 또 보고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이제 질문이 이렇게 올라왔습니다. 작년 올해 대장 내시경 검사에서 용종과 선종 한 개 발견. 그러니까 여기서도 이제 보십시오. 용종과 선종 한 개 발견이죠. 근데 아마 이제 여기서 써주신 것은 아마 다른 종류의 용종이었다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조직검사에 선종으로 이제 확인된 게 한 개라는 그런 의미가 있겠군요. 그래서 용종과 선종 한 개 발견됐고 3년 후 검사 받으라고 했어요. 아마도 그래요. 이게 용종 3년 후에 받으라고 했다고 말씀하신 거 보면은 아마 선종이 1cm 이상이었을 가능성도 있고요. 꼭 1cm가 아니더라도 뭐 개수가 좀 많았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개수가 뭐 3개에서 5개 정도 많지 않더라도 조직검사에서 어떤 육모성 또 톱니 모양 이런 것도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아마 3년 후에 검사 받으라고 했을 겁니다. 그런데 5월에 위내시경 검사에서는 장상 피하생과 유추성 위에 발견되었습니다. 그 외에 문제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계속 설사가 지속된다. 그래요.
오늘의 주제는 용종이지만은 언제 대장 내시경과 위내시경을 받으라 이런 그 공고는 있지만 이런 환자 증상이 있으면은 3년이 아니더라도 또 2년이 아니더라도 다시 받아야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그 집 근처에 이제 단골로 다니시는 동네 이런 내과 또 우린 그런 이런 원장님 이렇게 상의를 하셔가지고 일단은 설사가 멈추지 않았다. 그것은 적절한 약을 드셨는데도 설사가 멈추지 않았다면은 다시 한번 대장 내시경을 받으셔야 됩니다. 이것은 받으셔야 돼요. 왜냐하면은 이런 만성 또 염증성 질환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또 이분이 이제 성별이나 연령은 모르겠지만 뭐 대장에도 뭐 결핵이 있을 수 있거든요. 장결핵 이러한 결도 감별을 또 해야 됩니다. 그리고 아무튼 그런 것들 때문에 3년이 안 됐더라도 이분 같은 경우에는 설사가 멈추질 않다. 대장 내시경을 좀 받아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또 질문이 올라왔습니다. 63세 여자 환자시고 3년 전에 3mm짜리 선종을 1개를 제거했습니다. 그 다음에 검사받은 또 3mm짜리 선종 1개 대장 내시경을 해야 되는데 내년쯤 해보려 하는데 선종은 빨리 크는지 궁금합니다. 이런 걱정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앞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공고하는 건 있어요. 그래서 뭐 1cm 이상일 때 또 선종이 뭐 예를 들어서 뭐 10개 이상일 때 아니면 3개에서 5개 이상일 때 또 조직학적으로 이형성증이 많이 동반되거나 뭐 톱니 모양일 때 이런 경우에는 3년 안이라도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너무 개수가 많을 때는 또 1년 안이라도 하셔야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이런 것도 이제 공고사항이고요. 어떤 진료를 받고 분명히 또 원장님이 어떤 이유가 있어서 내년에 대장 내시경을 하라고 하셨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 아니라면은 1년 후에 반드시 할 것까지는 아닌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3mm짜리 1개라면은 그렇게 큰 건 아니거든요. 하지만 분명히 뭔가 다른 이유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러한 것들은 자세히 상담을 해보시고 필요하면은 뭐 1, 2년 후에 하는 것도 괜찮다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이제 아까 제가 이제 그림에서도 이제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선종이 빨리 크는지 궁금합니다. 그러셨지 않습니까? 이게 정확하게 몇 년 안에 한다 이런 건 없습니다. 물론 이제 정상에서 암까지 가는데 특별한 거 없다면 뭐 20년에 30년 걸릴 수도 있어요. 그리고 이 정상에서 이런 선종암까지 가는데도 또 세월이 오래 걸립니다. 뭐 10년, 20년 오래 걸려요. 그런데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크기 예를 들어 선종이 1cm 이상이었다. 그러면 좀 더 이제 암으로 가는 속도가 좀 빠릅니다. 그래서 몇 cm짜리가 몇 년 안에 암으로 간다 이런 것은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질문하신 분처럼 3mm짜리 선종 1개라면은 이게 뭐 1, 2년 또 3, 4년 만에 뭐 물론 특별한 케이스가 아니라면은 그렇게 빨리 암으로 자라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해당 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내년에 하셔도 되고요. 또 특별한 뭐 증상이 많이 없었다 그러면은 2, 3년 후에 하셔도 그 안에 3mm짜리 선종이 그리고 나머지는 병변이 없었는데 갑자기 암으로 크게 자란다. 그럴 가능성은 좀 떨어집니다. 그렇게 생각하시면은 되겠고 운동 자주 하시고 섬유질 함유된 거 많이 드시고 또 가체중은 아니시겠지만 혹시 이제 가체중이신 분들 또 체중 관리 하시면은 더욱더 도움이 되겠습니다. 또 다른 질문이 또 올라왔습니다. 65세 성분이시고 증상이 있으십니다. 변비와 복부 팽난 심해지고 가끔 왼쪽 아랫배에 묵직함이 있습니다. 2년 전에 하이퍼플라스틱 증식성 용종 3개만 있었고 선종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좀 어떻게 보면 다행입니다. 물론 여기 사이즈는 알 수 없지만
추정해 보면은 뭐 1cm보다 아닐 가능성이 있을 겁니다. 하이퍼플라스틱이 이제 아까 표에서도 잠깐 말씀드렸는데 이제 증식성 용종이에요. 그래서 세 개 있었는데 앞서서 말한 증상들 생긴 것만으로 조기 제거이 필요할지요. 이게 만약에 1cm 이상, 2cm 이하의 아주 작은 단추만한 그런 하이퍼플라스틱 용종이었다면은 그 용종 자체로만은 이렇게 묵직함도 있고 변비까지 일으킬지는 대부분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용종과 지금 이 질문하신 분의 증상과는 좀 별도일 가능성이 큽니다. 그래서 하지만 지금 저는 이제 가장 마음에 걸린 것은 왼쪽 아랫배 묵직함이거든요. 이것은 용종과도 큰 관련성은 없어 보입니다. 하이퍼플라스틱만 3개 있는 용종이라고 생각했을 때. 그래서 이 질문자 같은 경우에는 뭐 괜찮으시겠지만 이런 그 왼쪽 아랫배 묵직함이 지속된다. 그러면은 과거 용종의 그런 거하고 상관없이 다니시는 또 단골 원장님께 1차적으로 가셔서 상담하시고 검사를 해보시는 것을 추천합니다. 그 검사는 꼭 내시경이 아니더라도 CT 검사라든지 이런 것들을 하시는 게 좋아요. 이런 왼쪽 아랫배 묵직함이 뭐 정해지진 않았지만 뭐 한 달 정도도 지속된다. 좀 더 심해진다. 그러면은 내시경을 떠나서 CT 검사를 좀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그래서 용종과 해당 질문자의 용종과는 이런 증상과는 좀 거리가 있다. 이렇게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예. 또 다른 질문이 있습니다. 60대 어머님이시고 1.6cm. 이제 약간 좀 다른 질문자들보다 좀 의미 있는 용종이 지금 질문이 되었습니다. 1.6cm면 1cm보다 큽니다. 그리고 납작한 용종이 발견되었어요. 납작한 용종이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톱니 모양을 보일 수도 있고요. 또 육모가 그런 육모의 어떤 그런 면적이 클 수 있습니다. 육모가 차지하는 비율 전체 용종에서. 그래서 1.6cm 납작한 용종이 발견되었고 대학병원에서 ESD 시술로 제거했어요. 여기서 이제 말씀하신 ESD는 아까 제가 말씀드린 점막조치술이 아니고요. 이렇게 좀 더 납작하고 좀 큰 용종을 좀 더 시간을 할애해서 다른 IT 나이프 같은 다른 특수한 장비로 시작해서 이렇게 변두리를 전부 다 이렇게 잘라내서 제거하는 좀 더 입원해서 하는 아무튼 좀 더 정밀한 좀 더 큰 용종을 하는 그런 시술입니다. 그래서 ESD 시술도 제거했고 1cm보다 작은 용종도 여러 개 있었는데 전부 조도 이형성증을 진단받았습니다. 크기가 크지 않는데도 진행된 단계인 조도 이형성일 수도 있는가요? 여기에서 1.6cm면은 아마 또 1.6cm를 ESD로 제거했다면은 다 제거가 됐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리고 또 이런 조도 선종이었다면은 그렇게 진행된 단계까지는 아니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조도 성종과 고도 성종을 진단하는 게 좀 다를 수가 있지만 병원별로 하지만은 암 단계까지도 가지도 않았고 조도 이용성에서 끝났다. 그리고 ESD를 1.5cm짜리를 잘 했다. 그렇다면은 이렇게 진행된 과정까지는 아니라고 생각하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물론 이제 거기서 조직 검사에서 뭔가 나왔다고 말씀 안 하셨을 가능성이 높아요. 질문자의 어떤 글을 읽어보면. 그래서 이대로 이제 치료 종결이 됐을 가능성이 높고요. 이러면은 진행된 단계는 아닐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예, 그래서 이런 분들도 특히 더 이제 운동하시고요. 아까 말씀드린 그런 대장암의 위험 요인을 하지 않고 이러하면 될 거로 생각됩니다. 또 질문이 올라왔습니다. 2년 전 대장 내시경을 했습니다. 이거 또 톱니형 용종이 또 등장을 했네요. 톱니형 용종이 또 나왔습니다. 깨끗이 이제 제거했고
제거했고 대장 내시경이 너무 깨끗하니까 4년 지나서 해보자고 했던 것 같은데 처음 난 용종이 톱니형이었어요. 톱니형이군요. 먹거리도 채소, 해조류, 과일 주로 먹고 있는데 육식은 안 하고 있는데 이럴 수가 있나요? 예. 채소나 이런 것들을 먹는다고 해서 또 육식을 안 한다고 해서 이런 용종이 안 나온다.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런 위험 요인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거지. 이런 것들 식생활을 한다고 해서 이런 용종이나 특히 또 톱니형 용종이나 암이 안 생긴다. 그렇지는 않죠. 왜냐하면은 대장암을 일으키는 거에는 여러 가지 유전적 요인, 또 환경 이런 또 것들이 다 복합적으로 작용되기 때문에 하지만은 질문자님께서는 잘하고 계세요. 그래서 앞으로도 계속 이런 식생활을 유지하시면은 될 것 같습니다. 예. 또 다른 질문이 또 올라왔습니다. 1cm 타원형인데 조직검사에서 암이 아니라고 하지만 괜찮겠지요. 검진 시 고등급 이형성, 이번엔 고등급이 또 질문에서 또 등장을 했습니다. 고등급 이형성 병변 이상이라고 했고 조직검사는 암이 아니라 했고, 그러니까 이제 암은 아니기 때문에 일단은 선종에서 특히 고등급에서 이제 머문 그런 상태입니다. 다행스럽게 1cm고 이기 때문에 이거 잘 제거가 됐다고 하면은 그게 이제 가족력이 있다. 가족력이 있다고 하더라도 1cm 타원형을 제거했고 암이 아니었다면은 올해 10월 중순에 다른 특별한 어떤 변화나 다른 요인이 없다면 이 용종에 대한 것만 놓고 본다면 10월 중순에 적절히 진료하셔도 대장 용종에 대해서는 큰 문제는 없을 거라고 저는 이제 이 질문을 보고는 그런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예. 또 다른 또 질문이 왔습니다. 2년 전에 건강검진을 받았는데 여기서도 선종으로 나왔네요. 선종으로 나왔고 2년 후에 꼭 대장 내시경을 하라고 했습니다. 선종은 암 전 단계라고 했고요. 이 질문자는 이제 이 질문하신 분은 또 이제 그 당 정결계 중에서 알약, 요즘에 이렇게 장 정결제 중에서도 물약을 또 선호하신 분도 있고 알약을 선호하신 분들도 있어요. 근데 이제 어떤 이런 제품에 따라 또 제품 따라뿐만 아니라 그 환자의 어떤 어떤 반응에 따라서 이런 알약을 먹고 속이 더부룩한 경우가 있습니다. 있어요. 그래서 이 질문자 분도 아마 그런 케이스였을 거예요. 알약을 드셨는데 속이 더부룩하고 그날 대장 내시경, 위내시경 잘 받았는데 뭔가 불편하고 이런 경우에는 다음에 하실 때는 또 계속 다니시는 원장님과 상의해서 알약보다는 요즘에는 물약도 많이 있거든요. 전통적인 물약도 많이 있고 또 예전보다 용량을 줄여서 하는 물약도 많이 있기 때문에 그럼 좀 더 편한 물약으로 상담하시고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선종 몇 센치인지는 모르겠지만 선종이 잘 제거되었기 때문에 너무 걱정은 하지 마시고 또 원장님과 상의해서 적절한 장 정결제를 선택해서 하시면은 무리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또 이렇게 또 많은 분들 이렇게 또 신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적절한 생활 습관을 잘 유지하시고 이렇게 대장 내시경 너무 두려워하지 마시고 적절하게 시행해서 용종이 나온다면은 잘 제거하셔서 대장암을 예방하여서 계속적으로 건강을 잘 지키시기를 또 바랍니다. 감사합니다.